오늘은 커맨드 패턴, 명령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령 패턴. 명령 패턴은 뭐냐면, 이걸 또 읽어보면 잘 모르겠고, 요 그림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의 기능이 필요해요. 기능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얻어와서 그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객체 지향에서 함수를 호출해야 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해. 그럼 B를 뭐 has A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인자로 받을 수도 있고 멤버 변수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가 되는데, 명령 패턴은 이 자체를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는 거를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샌더와 이 샌더가 필요한 기능이 이 리시버한테 있는데 얘를 분리하는 거예요. 때려 가지고 이 함수 호출하는 그 과정을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 그리고 필요할 때 써요. 필요할 때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그림은 사장, 비서, 직원 이런 관계예요. 그럼 사장이 직접적으로 직원들한테 뭔가 지시를 안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장이 부장한테 지시를 하면 부장이 그 밑에 있는 직원한테 지시를 하는. 그래서 실제 일은 직원들이 하지만 사장은 직접적으로 직원하고 관계를 맺지는 않아도 되죠. 그런 형태가 바로 명령 패턴입니다. 그래서 명령 패턴은 객체, 함수 호출하는 그 자체를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뭐하러 만드냐? 이제 그게 그 중요한 핵심인데, 요청을, 여기서 요청이라는 거는 함수 호출, 메소드의 실행을 말해요. 그거를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객체를, 만든 객체를 유지하겠죠.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뭔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 패턴에서도, 전략 패턴에서는 내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나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나는 기능을 막 바꾸고 싶은 거야. 시행 시간에. 이렇게도 날다가 저렇게도 날고.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명령 패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략 패턴 비슷하게. 만들면 막 바꾸는 거지. 그래서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요청들을 큐에 유지할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고 취소 기능을 제공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 명령 패턴을 다 학습하고 나면 명령 패턴 언제 쓰지 하면은 요걸 떠올리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취소 기능이 필요해요. 취소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는 명령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취소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 패턴을 우리가 이런 요청을 캡처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건 잘 안 떠올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취소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취소 기능을 명령 패턴으로 만들어 버리면 조금 더 취소 기능을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객체로 캡슐해 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와 얘를 떨어뜨려 놓는,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애지만 직접적으로 의존 관계를 맺지 않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실행하고 싶은 애가 요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요청 로그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고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의존하면 하기 위해서는 코드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청을 객체로 바꿔버리면 이제 그 객체 자체만 바꿔버리면 다른 요청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유연해지는 거죠. 전략 패턴처럼. 전략 패턴도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실행 시간에 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듯이 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패턴의 코드를 또 여기에 인볼브 되는 것들을 보면은 샌더가 있고 인보커가 있고 리시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는 뭔가 뭔가 기능을 실행해야 되는 애예요. 기능을 실행해야 되는 애인데 그 기능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시버는 실제 기능을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되겠고 인보커는 그 객체들을 그 요청이 객체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객체를 유지하는 애들이에요. 그 객체들을 유지해주고 얘한테 부탁을 하면 얘가 이 유지하고 있는 명령 객체를 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샌더가 이 명령 객체를 직접 만들고 등록할 수 있지만 이 명령 객체를 생성하고 등록하는 사람하고 실행을 요청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주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커맨드 패턴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execute라는 메소드를 하나 넣어놔요. 이 execute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하나 만듭니다. 이 명령은 이 명령 객체인데 아까 요청을 객체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령 객체인데 이 명령 객체는 리시버를 멤버로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세이로 리시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execute에서 이 명령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를 부르고 싶은지 여기에는 r.foo라고 되어 있죠. 근데 꼭 메소드 하나만 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R의 여러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여기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인보커한테 여기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요 인보커한테 리퀘스트를 부르면 뭐가 실행이 되냐면 여기에 등록된 명령 객체의 execute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execute는 이 receiver의 foo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set command에서 커맨드를 바꾸면 그때 리퀘스트 하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하겠죠. 원래 이 일이 아니라 리시버도 바뀌고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명령 객체를 또 여기는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맵 같은 데 유지해 가지고 어떤 이름을 통해서 어떤 키를 통해서 특정한 명령 객체를 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를 그 등록되어 있는 명령을 시행해 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령 패턴입니다. 감이 좀 와요? 명령 패턴. 그러면 이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있는 예제를 살펴봅시다. 예제를.
그 예제에서는 뭘 갖고 왔냐면 만능 리모컨을 갖고 왔어요. 만능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 패턴을. 근데 되게 맞는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능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 어떻게 생겼냐면은 7개의 on, 7개의 off 버튼이 있고요. 하나의 undo 버튼이 있어요. 이 만능 리모컨을 집에 있는 다양한 장치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결해야 될 장치들은 매우 다양해요. 물론 여기 보면은 룸 라이트, 에어 컨디셔너, 스테레오, TV 이런 것들은 on, off라는 메소드가 있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아예 on, off라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얘는 on 하면은 arm을 뭔가 메소드 호출해야 되겠고 off 하면 disarm을 호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기에 얘네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내가 누르면 뭐 등불이 켜지고 TV가 켜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기기들이 있지만 더 많은 기기들이, 다양한 기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기기들하고도 이 리모트 컨트롤이 잘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코드를 고정시켜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모컨은 그것과 연동해야 될 다양한 기기에 대해 많은 걸 알지 않아도 연동할 수 있고 연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동작을 하나?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라이트면 on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거고, 얘가 뭐 차고 문이면 up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거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건문으로 쭉 달아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은 다 또 입부문 하나 스위치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중개자를 둬서 중간과 얘와 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뭔가 통해서 공통된 리모컨을 통해서 얘를 다양한 애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바로 뭐가 되냐? 명령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execute를 누르면 얘가 light on command면은 이 불을 켜줄 거고, TV면 TV를 켜줄 거고, 스테레오면 스테레오를 켜주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만 이 리모컨에 딱 등록을 해놓으면 그냥 누르면 execute가 되는 거죠. execute만 실행하면 되는 거죠. 뭐가 등록되는지 모르겠고 등록만 해놓으면 명령 객체를 등록해 놓으면 on 버튼 누르면 execute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능 리모컨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명령 패턴을 또 다른 형태로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뭐 직접 주문할 수도 있는데 웨이터가 있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요리를 실제 만들 사람은 주방에 있는 주방장들이겠죠. 요리사이겠죠. 근데 내가 직접 주문할 때 요리사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진 않죠. 나는 이 웨이터를 통해서 주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필요한 건 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 요리사한테 소통을 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은 명령 패턴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샌더고 얘가 리시버고 얘가 인보커고 이 주문서가 명령 객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서를 얘가 유지해서 얘에다 주면은 얘가 이 주문서의 토대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 패턴의 흐름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뭐 누군지는 누군가는 되겠죠. 여기서 명령 객체를 만들어요. 명령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명령 객체를 인보커에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이 인보커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쓰는 거 많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인보커한테 요청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보커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 커맨드의 execute가 실행이 될 거고, 이 커맨드 객체는 리시버와 연결이 돼서 실행을 하게, 이 리시버에 있는 액션들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1번 하는 사람하고 요 3번 요청하는, execute를 인보커한테 뭔가 실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리퀘스트를 보내는 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령 객체는 누군가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아무나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그래서 이 만능 리모컨의 아주 제일 초기 버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버전을 한번 제시해 드리면은, 명령 패턴을 하기 위해서 명령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명령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령 객체를 요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명령 객체는 이 execu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receiver에 필요한 일들을 요 execute를 제정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령들이죠. room light on command, room light off command. 그래서 불 켜는 명령, 불 끄는 명령. 불 켜는 거, 끄는 거. 근데 여기에 보면 얘네들은 뭘 해세이로 갖고 있냐면은 처리자를 갖고 있습니다. 처리자가 여기서 뭐예요? room light. room light의 처리자를 갖고 있고, 이 처리자를 이제 생성자에서 생성할 때 연결시켜 줍니다. 뭐 룸 라이트도 여러 가지 룸 라이트가 있을 수 있죠. 안방, 거실, 아이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한 라이트를 등록해 놓으면 그 명령 객체는 그 방의 불을 켜고 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라이트 on만 되는 거, 라이트 off가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명령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명령 객체를 리모트 컨트롤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set 커맨드 등록해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뭘 실행하냐면 등록되어 있는 커맨드의 execute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light on 커맨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불이 켜질 거고, light off 커맨드가 들어있으면 불이 켜져 있으면 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등록되는지 따라서 실행해 줍니다. 그럼 얘하고는 아무런 연결이 안 돼 있죠. 얘는 그냥 요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는 애예요. 신경 안 써요. 인터페이스만 알고 내가 등록되어 있는 걸 유지해 주기만 하면 되고, 누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된 거를 실행해 주면 돼요. 등록되어 있는 거를 실행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명령 패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명령 패턴은 등장하는 게 명령 인터페이스. 근데 지금까지는 얘를 설명 많이 안 했어요. 명령 인터페이스에 뭐만 있었냐면 execute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늘 명령 패턴은 많은 경우에 언두를 같이 쌍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고 필요하면 실행한 명령을 취소할 수 있게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체화한 다양한 명령 객체들을 정의해서 쓸 수가 있죠. 명령 객체들을. 그리고 이 명령 객체들은 처리자를 멤버 변수로 hasA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리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요. 어떤 것도 처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객체도 처리자로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처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리자는 아무거나 다 처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리시버랑은 이 객체를 만들려면 콘크리트 커맨드 만들려면은 얘와 얘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명령 객체를 생성하는 애가 아니라 생성된 명령 객체를 사용하는 애면 얘는 몰라도 되고 얘만 알면 돼요. 인보커만 알면 돼요. 인보커한테 내가 필요한 그 명령을 어떻게 요청하는지만 알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 execute 커맨드를 요청할지, 이거는 인보커의 모습에서 좀 달라지겠죠. 아까 같은 리모컨이면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그 자체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라이언트하고 나중에 이 execute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명령을 만들고 명령을 인보커한테 등록해 놓고 이제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 인보커는 저장되어 있는 객체, 명령 객체의 execute를 시행하게 되겠고, 그럼 이 명령 객체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리시버에 필요한 액션들을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리퀘스트를 뭔가 실행해야 되는 거를 객체로 모델링 해주는 게 명령 패턴이고, 이렇게 객체로 모델링 하면은 실행해야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인보커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 객체를 바꿈으로써 필요한 명령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큐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리퀘스트를 로그할 수 있게 해주고, 언두어블 오퍼레이션을 취소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 로그 리퀘스트는, 여기서 로그가 뭘까요? 로그한다. 리퀘스트를 로그한다.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리퀘스트를 로그한다. 저는 그냥 리퀘스트를 로그하면은 몇 시에 어떤 요청을 실행했는지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그런 걸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그 리퀘스트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글을 그냥 읽었을 때 리퀘스트를 로그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몇 시 몇 분에 호출했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명령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를 로그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그가 뭔가 호출 이력을 시점들 뭐 이런 것들 몇 번 회출했나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on과 off 버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on은 lights on을 켜는 거고 off는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만들기가 되게 싫죠. 뭔가 오버헤드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근데 얘를 코드를 좀 쉽게 하려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얘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등록할까요? on 버튼에는 뭘 등록해? 이제 이 객체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on 버튼은 이 객체의 execute를 실행하게 하고, 그렇죠? off 버튼은 이 객체의 undo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하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버튼은 execute를 실행하고 어떤 버튼은 undo를 실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등록되어 있는 뭐만 실행하면 돼요? execute만 실행하는 거예요. on, off는 execute만 실행하고 맨 밑에 있는 undo 기능을 제공할 때 그때만 undo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거는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투명하게 항상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execute를 통해서 실행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늘 투명하게 execu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기능은 불을 켜는 거야. 그럼 execute를 눌러서 light on command에 execute를 누르는 거고 불을 끄는 거야. 그러면 light off command에 execute를 누르면 실행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건데 이거 만드는 게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코드가 if문이라든지 아니면 코드가 조금 여기서는 execute 여기서는 execute 하고 싶은 건데 execute가 아니라 undo를 실행하게 되는 그런 꼴의 프로그램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실제 조금 더 우리가 원했던 7개 버튼이 있는 그걸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 새로운 패턴이 하나 나와요. 새로운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보면은 on 버튼 7개, off 버튼 7개, 그리고 undo 버튼이 어디였어? undo 커맨드가 하나 있죠. undo 커맨드. 이렇게 해서 총 15개 커맨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멤버 변수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생성자에 보면은 no command라는 걸 실행합니다. 생성합니다. no command. 그래서 no command는 뭐냐면은 코맨드를 구현하는데 인터페이스 구현하는데 다 뭘로 만들었어요? beam 메소드로 만들었어요. beam 메소드로 만들어서 이 no command를 모든 애들로 채워 놓는 거예요. 채워 놓으면 뭐가 이점이냐면은 원래 요 int slot 요걸 구현한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기에 뭐가 또 들어 있어야 될까? 요 색인을 검사해야 되겠지. 색인 검사하는 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set 커맨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이 on command slot의 값은 뭐가 될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요 no command로 설정 안 해줬다. 그럼 뭐가 돼요? 자바에서는 null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null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애를 null 객체라 그래요. 아니면 더미 객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더미 객체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null 검사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더미 객체를 등록해 놓고 눌러봤자 beam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null 객체를 쓰지 않고 하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null 값을 가질 테니까 null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미 객체의 활용 요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null 패턴, null 객체 패턴. 그래서 우리가 null 검사를 안 하려고 더미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더미. 이 더미 객체는 모든 메소드를 뭘로 만들어요? beam 메소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런데 이런 더미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더미 객체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미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 쓰면 돼요.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중복해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그냥 싱글턴 패턴으로 만들어도 돼. 더미 객체는. 늘 걔 하나만 쓰면 돼요. 더미를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어 쓰는 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미 객체를 필요하시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더미 객체는 싱글턴으로 만들어 쓰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 패턴을 설명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명령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운 게 더미 객체, 널 객체. 이 패턴도 알아두세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반환할 때 널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뭘 반환하냐면은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통 배열을 받으면 배열이 반환되면은 제대로 된 배열을 반환했는지 보기 위해서 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하게 되면은 널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널 검사를 안 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쭉 등록을 해놓고 on 버튼이 누르면 이 버튼에 있는 execute를 시행해요. off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off도. 이거를 늘 이런 식으로 코딩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안 만들고 얘만 갖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 코딩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 코딩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undo 커맨드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직전 거만 취소되는 거죠. 취소 누르면 계속 눌렀던 거를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히스토리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될까? 히스토리. 취소. Q는 아니고 뭐가 좋을까? 취소. 취소하려면 가장 최근에 한 걸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면 좋아요? 스택. 그렇죠. 이게 취소 기능은 이제 만약 지금은 뭐만 유지하고 있어요? 바로 전권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히스토리를 유지해서 취소 누르면 계속 바로 전권 취소하고 싶으면은 스택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두 기능은 아까 이 언두 기능은 되게 간단하죠. on이면 off, off면 on. 그래서 언두 기능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언두 기능이 복잡할 수 있고 on 할 때, execute 할 때 그 상태를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전 상태로 되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언두 기능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execute 하면은 cd는 on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on도는 off면 돼. 근데 만약에 이 거꾸로 stereo off 커맨드를 만들었다. on 커맨드가 아니라 off 커맨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off 커맨드의 execute는 뭐가 되겠어요? stereo off죠. 근데 그러면 걔의 on도는 뭐가 되겠어요? 걔의 on도는 끄기 전에 스테레오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CD를 플레이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튜너, 라디오를 틀고 있었는지 뭐 이거를 기억하고 있고 볼륨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상태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그 실링 팬, 천장에 달려있는 이제 선풍기인데 선풍기 속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언두가 이 execute 하기 전에 속도를 기억해 놨다가 이 명령은 무조건 제일 최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람 그 속도를, 회전 속도를. 그런데 이제 언두가 되면은 요 이전에 속도가 뭐였는지를 기억해서 그 속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두 기능은 이제 내가 execute 할 때 뭘 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를 기억했다가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진다는 건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execute 하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억을 해서
이제 그 상태로 언두를 해주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보커를 우리가 아까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게 이제 인보커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인보커를 커맨드 매니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는 명령 객체를 유지하지는 않아요. 뭐 명령 객체를 유지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명령들을 받으면 이 명령들을 실행해줘요. 근데 얘는 중점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은 언두와 리드 기능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커맨드 매니저를 통해서 항상 명령 객체를 실행해. 그러면 언두와 리드를 얘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언두와 리드를 하기 위해서 뭘 유지하냐면 스택을 유지해요. 스택을 유지하는데 이 스택에 뭘 유지하냐? 명령 객체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명령 객체들.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택이 필요해요. 리드나 언두나. 리드, 언두. 우리 리드, 언두 많이 하잖아요. 뭐 아래 한글 같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코딩할 때도 컨트롤 G 뭐 눌러가지고 내가 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또 취소했던 걸 다시 리드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이런 스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뭔가 실행을 해요. 그럼 실행을 하면 그 실행된 걸 어디다 넣어줘야 돼? 언두 스택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언두 스택에. 2를 엑시큐트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를 엑시큐트 하면 스택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스택 탑이에요. 그렇죠? 2가 3, 4. 그래서 4개까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지금 실행했어요. 그럼 이 4개 실행된 것이 스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택에. 명령 객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언두를 눌렀어요. 언두. 언두를 누르면 맨 끝에 걸 가지고 와서 얘의 언두를 시행해 주면 되죠. 여기에 들어있는 명령 객체의 4번을 끄집어 와서 언두를 시행해 줘요. 그 다음에 언두를 시행한 다음에는 그 객체를 어디다 넣어? 리드에 넣어주는 거예요. 리드 스택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리드하면 얘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언두를 하나 더 해. 그러면 이제 리드에 4, 3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리드를 하면 3이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다가 막 그 실행하고 뭐 언두하고 리드 하다가 엑시큐트를 해요. 근데 엑시큐트 하는 순간 리드는 클리어 해버립니다. 뭔가 새로운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 재실행할 건 없는 거예요. 재실행할 건 언제 있는 거야? 취소한 게 있을 때. 근데 뭔가를 실행하고 나면 취소한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엔 남고 이렇게 남고, 리드는 이 엑시큐트 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커맨드 매니저는 이런 식으로 언두를 부르면 언두 스택이 비어 있는지 보고, 안 비어 있으면 언두 스택에서 끄집어와서 언두 명령을 실행하고요. 리드 스택에 넣어줍니다. 리드는 얘를 끄집어와서 리드 스택 끄집어와서 언두 스택에 넣어주고 엑시큐트를 실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명령이 실행되면 리드 스택을 클리어 줍니다.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 같은 거를 필요하면 만들면은 이 리드와 언두를 되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이게 뭐냐면은 명령 객체들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집어넣는 건 객체 자체가 아니에요. 뭘 집어넣어? 주소만 저장하겠죠. 주소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시행한 게 fan medium command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 이전 상태로 뭘 유지하고 있냐면은 previous speed가 off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간 속도로 선풍기를 킨 거예요. 그러면 스택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하이 커맨드로 속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새로운 하이 커맨드가 실행이 되고 얘는 이전 속도로 미디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시 미디엄 커맨드를 실행했어요. 근데 이 커맨드와 이 커맨드가 다른 객체가 아니에요. 같은 객체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유지하고 있던 previous speed를 뭘로 바꿨어? 하이로 바꿨죠. 그러면 취소하고 되면은 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 하이로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명령 객체를, 똑같은 명령 객체를 계속 쓰는 거예요. 한번 쓰고 또 가다가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요때 상태와 요때 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게 언두가 복잡하면 기억해야 되는 상태가 달라.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하겠죠. 얘네들은 여기에 실제 객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해요? 주소만 저장하고 있는 거지. 그럼 똑같은 애가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클론 해주면 돼요. 복제를 해서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취소를 올바르게 하려 그러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또는 파이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객체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체 자체를 자료 구조에 유지하면은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유지하겠죠. 스택에. 그럼 문제는 없어요. C++처럼 이제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고 객체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저장하고 있으면은 걔를 이용해서 언두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거 갖고 언두해 주겠죠. 근데 주소를 갖고 있으면 이 주소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스택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동작. 클론을 해줘야 돼. 이제 클론을 하려 그러면 또 명령 객체를 클로너블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클론하면 걔만 클론하는 게 아니라 또 리시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 게 복잡하긴 한데 이제 상황을 잘 보고 이제 저 오동작이 무슨 원인 때문에 오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 패턴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매크로 코맨드입니다. 매크로 코맨드. 매크로 코맨드는 명령을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령 객체들 모아서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명령 객체의 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execute 하면은 명령 객체를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 유지된 애들을 처음부터 차례로 다 실행해줘요. 이거를 우리가 매크로 코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령 객체들을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더 큰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매크로 코맨드. 그리고 이제 이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 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요 가변 인자로 만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 자바 잘 아시면 알겠지만 자바는 가변 인자 쓰면은 내부적으로 이 커맨드를 어떻게 처리해요? 가변 인자 그 매개 변수를 배열로 처리하죠. 그래서 좋은 점은 이렇게 정의하면은 인자로 뭐만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 주소 안 달린 예. 명령들을 전달할 때 뭘로 해서 전달해야 돼? 배열로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죠. 근데 얘는 배열로 만들지 않고 나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도 돼? 배열로도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되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배열 인자가 요구될 때 배열 인자를 안 쓰고
가변 인자를 자바에서 많이 써요. 둘 다 되니까. 배열 보내고 싶으면 배열 보내고, 배열 보내기 싫고 한 두세 개만 나열하고 싶으면 나열해도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 나열된 거를 배열로 만들어서 나한테 주니까 풀어나기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면 이렇게 바꾸는 게 자바는 좀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